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가짜뉴스를 퍼뜨린 방송인 김어준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님 모시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뵙습니다. 네.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십니까? 네, 더운 여름이기도 하고 네. 또 여름이어서 굉장히 휴가철에 들뜬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번 비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그렇죠.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그렇죠. 저희도 한 주 동안 이 수해복구 봉사기간을 설정해서 아, 어제는 익산에 저희 전당원이 한 1000명 넘게 오. 현장을 찾아 수해복구를 했는데 네.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네, 무더운 여름에 또 이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지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아무튼 당도 열심히 할 것이고 주변에 많은 분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네, 이제 어제였죠.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네. 탄핵 소추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고 이로써 이제 이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를 했는데 이번 헌재 결정, 그러니까 전원 일치로 기각이 네. 될 거라고 어떻게 예측 좀 하셨습니까? 예고된 판단이었죠. 네. 그리고 민주당은 적지 않게 놀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헌법재판소에서 국무위원회 탄핵이 결정되기 네.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혐의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겠죠.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파면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애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이상민 장관의 이제 발언이라든지 그 재난 대응 과정 속에서의 정무적인 이 논란들이 있을지 네. 모르겠지만 네. 이 법률적으로 또 헌법을 위반한 중대한 사건으로 탄핵시킬 정도는 아니다. 네. 이 탄핵 결정 가게 되면 민주당이 나중에 역풍 맞을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민주당은 그런 얘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정 발목 잡기에 네. 대한 정치 공세 뭐 이런 성격으로 결국 탄핵 결정을 했고 그렇죠. 수개월의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이라고 하는 이 행정부 공백 상태를 이른바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그렇죠. 유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에 빠질 수밖에 네. 없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보면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수사, 성남FC 수사, 또 대북 송금 사건 줄줄이 터지면서 처음에는 해임 건의로 갔다가 네. 탄핵 소추까지 갔는데 결국은 이게 이 이재명 대표 방탄용, 국면 전환용, 그리고 윤석열 때리기 네. 이런 거를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고 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많았어요. 작년 가을에 보면 광장으로 나갔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네,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 네, 맞아요. 예,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서 갖고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네. 직접 무대 연단에 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엄청난 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는데요. 네. 네, 결국은 대선 불복까지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네. 중대한 일이 있으면 탄핵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네. 이거 이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들어왔지만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작 신현영 의원이라고 네, 닥터카 탑승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신현영 의원은 예.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하는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 네, 검찰이 송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법을 위반한 자당 의원에 대해서 탄핵을 가타부터 해야죠. 책임을 물어야죠. 네. 국회의원은 탄핵이 안 됩니다만 아, 맞아요. 민주당 내에서 율리심판원을 가동하면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막 당에 나가기도 하고 네, 국회 내에서 이런 사람 제명해야 된다고 제명 권고 결정이 네. 나오는 것처럼 법률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네. 되는데 네. 이런 일들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은 채로 그렇죠. 결국 이상민 장관에 대한 무리한 탄핵을 진행하다가 역풍을 맞게 됐던 상황이 그렇죠. 이르렀다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민안전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이 탄핵을 하니까 오히려 행안부 장관이 부재하는 6개월 가까이 네. 부재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예. 그 사이 보십시오. 수해가 났는데 장관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네. 오히려 국민한테도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의 본부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수해 상황이 오거나 수해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되게 되면 네. 중대본을 꾸려서 네. 각 부처 장관이라는 협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렇죠.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이 대응을 하면서 타 부처에 있는 장관들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가져가기도 한계가 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누가
누가 초래합니까? 그렇죠.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결정 때문에 이어졌는데 네. 결국 민주당이 행정안전부 장관 공백에도 강력하게 나서서 비난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거니까. 자기들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할 귀중한 시간들이 있다면 그러니까요.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우리가 재난을 충분하게 대응해야 되는데 미비한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바꿨어야죠. 그 이태원 참사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 위한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 그렇죠.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법령 정비가 됐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을 탄핵할 것이 아니라 그 귀중한 시간에 어떤 법령에 대한 미비점 때문에 맞아요.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네. 정리 조정해야 네. 되는데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지금도 한다는 얘기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 그러니까요. 추진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 정말 민주당이 책임지는 정당의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어제 판결이 났으면 사실 그동안에 이 무리한 그 탄핵한 거에 대해서 사과하든가 그리고 행안부 장관 공백 때문에 후에 호구 피해가 더 커졌다면 그것도 다시 반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면죄부 준 거 아니다. 끝까지 책임 묻겠다는데 아니 그러면 이제 이 헌재 결정도 무시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반응들을 했어요 어제. 민주당의 지도부 입장에서 다소 머뭇머뭇거리면서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 사안을 추진했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원내대표. 네. 박홍근 원내대표는 헌재 판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결국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마저도 그 입법부를 담당하고 있는 민주당 169석의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요. 본인들 스스로 헌재 판단을 존중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요. 누가 그들이 만든 법에 대해서 그 법치주의를 존중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네. 자신들이 했던 이 탄핵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고개 숙일 줄 아는 겸허한 자세를 보여줄 때만이 맞아요.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좀 그런 상황들이 있었구나 용인할 텐데 전혀 반성에 대한 기미가 그러니까요.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들이 보면 습관적 탄핵병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윤 대통령만 무조건 탄핵, 뭐 한동훈 장관 무조건 탄핵. 이분들은 그리고 임명되지 않은 지금 뭐 방통위원장 임명도 안 됐는데 임명하면 무조건 탄핵하겠다. 네. 아니 이게 뭡니까? 아무 행위도 안 했는데 탄핵을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건? 그 모든 것들은 윤석열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 대선 불복 심리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재난이 발생했는데 이 재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발생하자마자 정권 퇴진으로 이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정권 퇴진이 추모다. 기억하시죠? 그렇죠. 퇴진이 이런 추모다. 말도 안 되는 문구들이 막 이곳저곳에 나오는데 그 북한이 나중에 내린 문건이었어요. 수사 결과를 보니까 북한의 지령문까지 그러니까요.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런 얼토당토하는 상황에 같이 얽혀 들어가지 않으려면 분명하게 선을 긋고 네. 책임 있는 국회 제1당 169석을 갖고 있으니까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찾아야 네. 되는데 그렇죠. 지금 그 169석을 어떻게 활용할 줄 모르는 민주당의 무능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상민 장관 어제 업무 복귀되자마자 수해 현장을 예. 찾았고 앞으로 이제 남은 많은 부처 업무를 또 해야 되고 또 다가오는 총선을 위해서도 역할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행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일단 오늘자로 공식적인 장마는 끝났다고 네.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또 언제 어느 순간 비가 올지도 모르고 요즘 네. 게릴라호우가 오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리고 집중호우가 극한호우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어딘가 내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네. 큽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것이고요. 그렇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해 현장이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충청 남도 그리고 경북 예천 네. 어제 갔던 전북 익산을 비롯한 네. 전북 일대 곳곳에 수해 피해가 너무나 막대해서 네. 이게 한 시간이 좀 지난다고 적정 수준 해결될 문제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한두 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대한민국 언론은 이제 뉴스에서 이런 재해, 재난, 수해 등에 대한 뉴스는 자연스럽게 좀 빠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렇죠. 그럴 때 가장 고통스럽고 여전히 복구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일 텐데 이런 분들을 위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이상민 장관이 잘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수해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는 상황인데 민주당 의원들은 베트남, 라오스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네.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조기 귀국을 했는데 또 사과를 하면서 한 말이 재난 감수성 제로인 윤 대통령에게 감수성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부적절했다면 부적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사과인지 모를 어떤 그런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는지요? 우리가 민주당을 대표하는 네 글자를 뽑으라면 네. 내로남불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본인의 지위에서 해야 될 막중한 일들이 존재합니다. 네. 특히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 네. 이 중앙 부처의 역할이기도 합니다만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이 뭐가 필요할지 상임위의 활동 등을 통해서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데 그걸 방기하고 해외로 나가게 됐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겠습니까? 네. 근데 그렇게 본인들이 해외에 시급한 일이 있어서 나갈 거라면 네. 다른 똑같은 방식으로 정권을 비난하지 말아야 될 텐데 그렇죠. 어떻게 본인들이 하게 되는 이 태도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네. 정권에는 재난에 대한 감수성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불리게 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죠. 민주당 내에서도 온갖 비난들이 쏟아졌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서둘러 조기 귀국했으면 고개 숙여서 지금 이 순간 빨리 수해 현장 가갖고 조그만한 일손이라도 거두는 게 그렇죠. 민주당이 해야 될 역할일 겁니다. 근데 하여튼 민주당 의원들은 일만 터지면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김건희 여사 트집 잡고 네. 이런 게 뭐 아니 무슨 뭐 의미가 있다 거기다 또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감수성제로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이 최근에 또 이해하기 힘든 일이 또 있었는데 네. 이 서희초 사건. 네. 근데 이게 뭐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네. 일이고 진상은 밝혀져야 되는데 난데없이 갑자기 한기호 의원이 나오고 서영교 의원이 나오고 그 근거도 없는데 이거를 이제 뭐 이 네티즌 그러니까 초등생 자녀를 둔그 주부가 그걸 퍼뜨렸는데 그걸 맞습니다. 갖고 김어준 씨가 또 방송에서 직접 언급을 해갖고 지금 고소까지 됐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네. 이게 그 일이 있었던 저녁 밤에 네. 갑자기 커뮤니티 등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그렇죠. 이곳저곳 사람들한테 SNS 통해서 막 전파가 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 다음 날이 이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있었던 날인데 네. 그날 밤에 여러 기자들이 저한테도 연락이 네. 올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럼 그때 그 많은 뉴스들을 지켜보고 그 뒤에 상황들을 끝까지 쫓아가지 않게 되면 이런 엄청난 사건 뒤에 국회의원이 힘있게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뉴스 보도도 안 됐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알고 보니 뒤에 국민의힘 의원이네? 라고 인식하고 넘어갔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한동훈 장관의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게 작년도에 국회에서 그렇게 뜨겁게 있었던 일이고 네. 한 장관이 직을 걸면서까지 김의겸 의원이랑 맞섰잖아요. 네. 결국 다 가짜뉴스로 가짜였죠. 판명이 하나도 났는데 근거가 없었어요. 올해 초에 있었던 언론 보도에 나왔던 여론조사를 보면 여전히 청담동 술자리가 진짜라고 믿는다는 국민의 수치가 예.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고 거의 30%예요, 30%.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로 보게 되면 과반을 훌쩍 넘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분이 30몇 %예요. 새빨간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퍼져나가게 그러니까요.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처음에 이런 일들을 증폭시키는 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나 네. 영향력 있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겠지만 근거 없는 루머들이 확산되는 건 막 불을 지피고 누군가가 그렇죠. 그거를 끄집어다가 그 가짜 뉴스를 살짝 이렇게 좀 얹기 시작하면 그렇죠. 이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네. 퍼져나가게 맞아요. 되죠. 맞아요. 그리고 가짜 뉴스의 위해라는 건 아예 아무것도 없는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싸해 보이는 그렇죠. 일을 예, 예. 꼽아냅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한기호 의원 건도 들어갔고 네. 서초구의 모 구의원 얘기도 들어갔어요. 맞습니다. 아, 서희초등학교 바로 인근에 그랑자이라고 새로 재건축된 네.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옛날에 무지개 아파트였습니다. 네. 그 무지개 아파트에 옛날부터 한기호 의원이랑 그 해당 구의원이 살고 있는 동네예요. 아하. 제가 그 동네를 좀 잘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딱 튀어나오면 바로, 이 아, 의원들 맞다. 이렇게 되는 거기 거예요. 살지. 그럴 아, 법하게. 그럴 네. 법하게. 하지만 그들의 가족사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알 턱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럼 가짜뉴스에 혹하고 넘어가고 나면 여전히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아닐까? 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러니까요.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가짜뉴스를 여과 없이 쏟아냈던 게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였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런 이제 가짜뉴스 근절하자라고 그렇죠.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늘 특위도 발족을 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네. 함께 국민들께서 이런 가짜뉴스에 대한 근절 같이 나서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이 가짜뉴스 처음 만드는 분이 하여튼 아까 말한 초등생 그 자녀를 둔 주부 같은데 그분 하여튼 한교원한테 뭐 선처해달라고 네. 했지만 피해가 이미 발생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더 큰 거는 지금 김어준 씨예요. 이 네. 김어준 씨는 지금까지 온갖 가짜뉴스 양사 제조기 아닙니까? 이거 네. 뭐 옛날 세월호 뭐 천안함 곳곳에서 가짜뉴스 그리고 저기 뭐 생태탕 뭐 이런 거 다 했던 분 아니에요. 네. 네. 이분이 왜 또 했어요? 근데 이 양반이 그동안에 처벌도 없고 제재도 안 받고 그걸로 돈벌이하고 참언론인 행세했어요. 근데 이분 정말 이번에 좀 한번 일벌백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한 번 반드시 바로잡지 않게 되면은 똑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계속 되거든요. 반복해. 지금 10년째 반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의겸 의원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맞아요. 문제가 있는데 민주당이 나서갖고선 대변인직을 해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강력한 징계를 하거나 윤리적인 문제를 짚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게 되니까 김의겸 의원이 때만 되면 나가갖고서는 엉뚱한 얘기들을 하지 그리고 않습니까? 후원금 다 받아먹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반드시 한 번쯤 끊어줘야 되는데 네. 김어준 씨 같은 경우도 생태탕 얘기가 4.7 보궐선거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면 야 그런 것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또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도 반성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같은 행태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렇죠. 보십시오. 내년 총선 앞두고 또 근거 없는 가짜뉴스를 선거 바로 직전에 쏟아낸다는 맞아요. 그러지 않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합니까? 뭐 어떻게 좀 이걸 끊어낼 수 있을까요? 팬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여기에 대한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하고 반성하면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네. 여론이 있을지라도 한기호 의원이 했던 것처럼 분명한 가짜뉴스를 끊어내기 위해서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다는 네. 사실 여기에 아, 대해서는 네. 저는 좀 같은 잣대를 이 김어준 씨를 비롯한 네. 민주당에 있는 정치인들 가짜뉴스에 대한 위해성들을 그동안 끊임없이 얘기했던 사람들에게 똑같이 좀 적용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매번 이야기하는데도 팬덤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얘기하면 다 팬덤도 사실로 많고. 또 믿어요. 네. 네.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건지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팬덤이랑 결별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또 그 팬덤 앞에서 지금 주저앉게 되면 그 정당이라는 게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극단적 지지층에 갇혀버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민주당도 딜레마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팬덤 정치 하지 말라고 민주당 내의 비명계 의원들이 그토록 얘기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목소리 내는 사람한테는 수박으로 낙인 찍잖아요. 그러니까요. 또 하나 더 흥미 있는 지점은 네.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이제 또 구속영장 청구될지 모르는 아. 위기감이 오니까 네. 불체포 특권 다 내려놓겠다고 말해놓고서는 여기에 대한 그 체포동의안 기명 투표하겠다는 것. 네. 이게 결국은 조금 전 얘기했던 팬덤 정치랑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렇죠. 기명 투표에서 내가 이재명 대표 만약 체포동의안 딱 올라왔는데 자 찬성 이렇게 하는 하면 순간 이제 수박이 날라가지고. 와, 그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네. 글쎄 아마 집에 수박 폭탄이 한 100개씩 떨어질 정치 것 활동하기 같은데요. 매우 어렵게 되는 상황이 텐데 예. 그래서 좀 팬덤 정치와 결별하겠다는 신호 좀 달라고 하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끝끝내 내려놓지 못하고 아. 있는 것 민주당의 총선 앞둔 딜레마로 작용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기 정치 생명 그리고 자기 그 사법 리스크 벗어나기 위해서 팬덤을 악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뭐 북한식 공개 투표다, 수박 색출용이다, 부끄러운 민주당 뭐 이런 글도 올리기도 했는데 민주당 내 분열이 좀 더 가속화되는 어떤 계기가 될까요? 민주당 내 분열은 이미 가속화가 되고 있고요. 네. 욕 먹을 걸 알면서도 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이 보는 앞에 얘기했잖아요. 불체포 특권이 아니라 권리라고 살짝 권리라고 말을 포기는 바꿨죠. 했지만 포기하겠다. 네, 포기하겠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혁신위도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막상 진행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정당한 영장 영장 청구의 행부에 경우에 내려놓겠다고 갑자기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렇죠. 이상한 얘기를 해서 정말 그 온갖 정치적 문매의 대상이 됐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명 투표까지 갔다는 건 겹겹이 방탄을 쌓고 또 쌓았는데 그렇죠. 혹시 모를 불안감 때문에 마지막 방탄을 쌓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공천권까지 연결된 거예요. 네. 자, 너 찬성하면 공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 말대로라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불체포 특권 권리 다 내려놓으니까 표결할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는데 아마 공정한 영장 청구라고 하는 자신들의 변명조에 기대서 반드시 표결 절차에 들어가려고 할 거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무기명 투표를 해보니까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찬성의 표를 던진 겁니다. 그때 정말 찬성 될 뻔했어요. 한 표 차였잖아요. 한 네, 표 차. 한 표 차.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그 지지자들도 깜짝 놀라지 깜짝 않았겠습니까? 놀랐죠. 네. 그래서 그때는 무기명 투표였는데 네. 그때도 사람들이 다 색출을 해요. 그렇죠. 너 이렇게 그러니까 다 찍어갖고 색출했어요. 또 색출해서 실제로. 막 사진이랑 올리고 네. 명단 돌리고 그러니 지금 만약에 또 한 번 구속영장이 선고되게 되면 그때 한 표 차였는데 여론이 더 악화됐으니 지금은 그렇죠. 뒤집힐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대로 갔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 마지막 방탄 치트키가 네. 여기서 기명 투표를 가는 것. 기명투표다. 네. 사실상 정말 부끄럽고 네. 염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재명 대표의 상황은 오죽이나 그랬을까라고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그렇군요. 좋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정말로 뭐 영장을 검찰이 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화영
전 지사, 네. 부지사의 입에 달려 있겠지만, 근데 정말로 친다면 정말 결과는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왕 내가 김영으로 해서 날아갈 거면 제대로 날려보자, 아예 이재명을. 네. 그렇게 해서 뭉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오히려 더 할 수도 있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 당시에 무기명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표를 던졌던 사람들은 네. 나름대로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네.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에 쌓아올린 전통과 역사가 다 날아가고 네. 내년 총선은 이대로 가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평가로 가게 될 건데 네. 여기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많죠. 예, 그 전번에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30여 명이 있어요, 지금. 그분들의 있죠. 이름까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분들은 별 부담 없이 던질 것 같은데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도 네. 얼마든지 있을 것 같고 네. 아 이재명 대표 본인이 내려놓겠다고 했으니까 다른 내려놓을 분들도 뿐인지 모르겠지만. 네.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으니 누르는데 부담감 없이 누르면 되는 것이고 네. 오히려 거기에서 만약에 네. 오히려 김영 투표를 하게 되면요 본인은 뭐라고 찍을까요? 본인은 기권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참 본인은 불체포 권리를 포기했다고 네. 했는데 본인은 아, 나는 그것도 부결표 흥미롭네요. 던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네요.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부결표죠. 네,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오히려 그렇게 되게 되면 네. 반대표를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온갖 대중들한테 이제 딱 낙인이 찍힐 거잖아요. 네. 이른바 개딸들한테는 사랑받고 환영받을지 몰라도 평범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저거 다 내려놓겠다고 해놓고 이거를 반대해? 라고 하는 순간 그분들이 오히려 역사적 총선을 앞둔 심판 대상 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오히려 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화영 전 그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얘기가 나왔으니 글로 한번 가보죠. 예. 이 대북 송금 사건 이거와 관련해서 대북 송금을 이재명 대표에게 사전에 보고했다라고 했다가 또 변호사 통해서 아니라고 했다가 지금 뭐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수원지검 항의 방문했는데 이거 결국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너 입 닫아라고 하는 압박 회유용 아니냐 이런 네. 지금 비판이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도 사뭇 불편한 그렇죠. 기색을 내더라고요. 그동안 뭐 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 때문에 그동안 이화영 부지사가 이제 구속되고 재판받는 건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갖다가 막 썼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꼬리 자르기를 끊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거 개인 비리고 개인 비리다. 네. 지사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고 네. 이렇게 했을지 모르는데 지금부터 나오는 대북 송금은 네. 쌍방울이 보낸 건 팩트잖아요. 네. 팩트죠. 팩트고. 다 확인됐어요. 그동안 김성태 회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막 부인하고 있다가 다 들어오고 구속하면서 싹 다 인정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때문에 네, 했다. 싹 다 인정했는데 네. 통화했다. 네. 그러면은 경기도 때문에 돈을 보냈다는 것이 드러났는데 그렇죠. 여기에 이재명 대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네. 그럼 그 덤태기를 누가 땄습니까? 이화영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다 부지사가 쓰게 쓴 되죠.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있는 사실을 어디까지 얘기할 것인가. 네. 그 나왔던 보도를 보면 이거 다 얘기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무 회의에서도 네. 수차례 얘기 수시로 상황 보고를 했다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게 진실에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진실이 가깝죠. 그럼 이화영 그 부지사가 부지사가 자기 혼자 나 뭐하러 혼자 왜? 그래요? 뭐하러?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는 그리고 거잖아요. 그걸 하는데 어떻게 지사가 모를 수가 있어요? 예. 부지사가 한 일 지사가 몰라요? 그때 더 황당한 거는 그럼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얘기해야 내가 덤탱이를 그렇죠. 쓰지 않으니. 자기 죄가 다 아니죠. 독박스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연관된 사건들을 보면 중간에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요. 네. 안타깝게 목숨을 끊는 그렇죠. 분들도 다 있고. 목숨 끊은 분들. 그럼 이 일련의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최종적으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연관이 돼 있을 거로 보이는데 나는 몰랐다요. 네. 그렇죠. 다 몰랐다. 나는 그리고 몰랐다. 불법의 행위들이 존재합니다. 다 얘들이 알아서 했다. 불법의 행위들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다수가 공직자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최종 책임져야 될 사람이 나는 몰랐다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다 그걸 덤핑이 쓰고 독박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5명이 목숨을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제발 이제는 좀 인정하십시오. 네. 이제 그만 좀 내려놓으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그럼 이화영 부지사 가족이라면 아 이재명 대표 그만 좀 내려놓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거꾸로요. 왜 이화영 부지사 당신 그러고 있어라. 남편을 막 호통쳤어요. 남편 호통치는 재판에서. 부부싸움이 부부싸움이. 사랑과 전쟁 와 저 법정에서 부부가 싸우는 그 가정법원도 아니고 이게. 이혼 법정이냐. 재판장에서도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런 건 처음 보는데 뭐지?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난데없는 동정론까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게 막 좀 생각이 돼서 부부 사이가 원래 좀 안 좋았다 이런 이야기. 글쎄요, 있더라고요. 얘기가 거기까지는 나오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아니 그 부인이 얘기하는 게 더 황당한 게요. 그러니까 변호사에게 놀아놨다. 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아니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건지 했는지를 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위원님 조선일보 내에서 있었던 이 얘기들을 집에 가서 시시콜콜 다 얘기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요. 저도 국민의힘에서 있었던 김기현 대표랑 나눴던 얘기들, 의사결정에 있었던 거, 네. 지역 가서 활동했던 거 제 아내한테 시시콜콜 다 얘기 안 해요. 그런 얘기 안. 그냥 들어가면 오늘 힘들었어. 그렇죠. 오늘 매우 피곤하네. 네. 뭐 이런 사적인 얘기들을 주고받을 뿐. 그 내용은 온전히 대북 송금을 하는 과정에 누구랑 회의를 했는지 이화영 부지사가 제일 잘하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가 제일 잘 알죠. 그 부인이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부인이 다 내가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니까. 정신 차려라. 그리고 제가 볼 땐 네.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은 네. 이화영 남편을 변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을 변호하고 있어요. 어제도 재판정에서 이게 이게 이화영 재판이냐 이재명 이재명 재판이냐. 네. 그 얘기가 왜 나옵니까 이게? 그러니 이런 부인의 얘기에 기대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같이 한 몸처럼 움직이는 데 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민주당 의원들의 적극적인 행보에 대해서 이화영 부지사 측은 매우 불편해하고. 그러니까요. 야. 그리고 참 이게 변호인을 선임하는 건 본인 이화영이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부인이 변호인을 잘라요. 바로 너 해고. 이게 말이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네. 왜 나는 자른 적 없다. 가족이 그런 조력을 권한이 받고 싶다. 없다고 조력을 하는데. 받고 싶다는데 네. 변호인 필요 없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도대체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고 어떤 네. 일이 있었길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남편을 변호할 생각은 별로 없어요. 네. 이재명 대표랑 관계 부인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을 많이 뛰어넘는 일들이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막에서 그러네요. 무슨 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네. 정말 국민들은 궁금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사실 어제 재판에서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그거 싸움하느라 재판을 하지도 못했어요. 정작 이화영 부지사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게 이름만 변호인도 주목하고 못 나왔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화영 부지사가 그 복잡한 심경, 속내를 얘기를 할 건데 네. 아마도 지금 나오고 있는 저간의 흐름을 보면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들을 하나둘씩 털어놓을 공산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송영길 전 네. 대표가 네. 윤석열 대통령을 또 고발을 했어요. 참 이분 자신이 피의자인데 갑자기 대통령을 고발했는데 그것도 뭐 이상해요. 뭐 이게 네. 별별 걸 다 얘기하다가 결국은 검찰총장 때 쓴 특수활동비가 네. 사전선거운동이다 했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요 이게? 송영길 전 대표도 지금 좀 많이 불안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전 대표가 아직 최종적으로 네. 내가 대한민국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부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수사도 단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민주당 탓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면 이성만 의원, 그러니까 윤관석 의원 핵심적인 고리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딱 해서 영장을 쳤는데 그 민주당이 아예 심사도 받지 못하도록 방탄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 정리가 좀 어느 정도 되고 나야.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송 대표도 부르고 해서 딱딱딱 정리가 될 텐데 네. 본인이 애가 탄다면 친정인 민주당을 향해서 야 우리는 아무 죄가 없는데 검찰이 그러니까. 똘똘 말아서 정치 수사한 거니까 다 법원에 영장 심사 가서 네, 이게 실질 심사 받아서 기각되면 그럼 다 되잖아요. 기각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있는 불편한 그 본인의 속내를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엉뚱한데 지금. 푸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이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최고위원님께서는 어떤 결정이 좀 나을 거라고 예측하시는지요? 제가 말하는 게 매우 부담스러운 게요. 윤리위원회의 독자적인 결정이기 네. 때문에 이미 윤리위가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난 다음 저희는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아마 기존에 있었던 상황들에 대한 선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가 국민의힘의 김재원 최고위원, 태용호 최고위원도 말의 설화 때문에 윤리위의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 이런 일들이 얼만큼 크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아마 보기 시작할 것이고 또 반면에 요즘에 가서 수해복구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반성에 대한 얘기들을 또 얼만큼 참작할 건지. 네. 그런데 또 SNS에 글을 올려서 사자성어 글을 올린 거를 윤리위 위원들이 매우 불편하게 보는 것 같은데 또 그런 글은 얼마나 적용이 될 건지 윤리위원회의 복합적인 판단 그렇죠. 결과를 좀 지켜봐야 네, 되겠고요.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윤리특위 나왔으니까 또 김남국 의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지금 윤리특위 자문위가 제명을 공고했는데 예. 이게 윤리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될까요? 그런 절차를 계속 시간 끌기를 하다 보면 네. 내년 총선이 오겠죠. 총선까지 시간 그리고 끌기로. 임기가 다 끝날 것 같고 결국은 두 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는 시간 끌기, 네. 하나는 물타기. 아하. 뻔한 게 이 얘기 나오자마자 제명 권고 결정이 나왔던 거 이거 김남국 의원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물타기에 나선가 하면 네. 그리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전체 코인 거래했던 의원들 막 명단들이 그렇죠. 공개되니까 국민의힘도 끌어들여 갖고서는 물타기에 나서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일들을 민주당이 하게 되면은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했던 일들이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네. 국민들 기억에는 분명히 아주 내리에 확 박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 비호하면서 마지막까지 제명 결정하지 않게 되면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있는 것 아니야?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었고 7인의 멤버였고 그렇죠. 예. 그리고 대통령 선거 내내 같이 다녔던 김남국 의원을 결국은 당이 비호해 주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끝까지 거잖아요. 자기 편 봐주기다. 예. 네. 근데 국민들 보기에는 회의 중간에 코인 막 하죠. 돈이 어디 적나요? 그러니까요. 그게 수백억 대까지 이를 정도의 그러니까요. 거래액이 예, 어마어마해요. 했는데 그러면 본캐가 국회의원이 아니라 본캐는 코인 투기고 그렇죠. 부캐가 국회의원은 그냥 이거는 투잡 쓰리잡 정도로 그러니까요. 부업 활동한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저버린 일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제명 결정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후폭풍은 민주당에 떠안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그 국회의원들이 11명이나 여야 의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눈에 띄는 분이 김홍걸 의원이에요. 네. 참 이분은 네. 아 예. 변명도 상속세를 갚기 위해서 코인 거래했다는데 도대체 아니 상속세 갚으려면 네. 자기는 강남에 몇 채를 갖고 네. 있잖아요. 그거 팔아서 상속세 내면 되는데 코인을 해서 상속세 갚는 사람이 있나요? 이분 민주당이죠. 예, 민주당 얼마 전에 복당했어요 또. 복당했죠. 네. 그 복당 결정 누가 했는지 좀 민주당 의원들이 따져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올 건데 왜 복당시켰냐? 그냥 차라리 무소속으로 있었으면 아 저희 당이 아니 아닙니다. 민주당 아닙니다 하죠.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민영배 의원 복당시키고 그러니까요. 김홍걸 의원 복당시키고 자기들 편 다 만들어 갖고서는 네. 이렇게 하려고 했던 시도들이 결국 그 정도는 벗어나지 않거든요. 네. 부메랑이 돼서 그대로 민주당 주류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더더군다나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된다. 네. 근데 또 물타기 이야기 하셨는데 민주당이 이제 오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네. 윤리위에 제소한다고 하죠. 400회 이상 코인 거래를 했다 이렇게 알려졌고 또 이해 충돌. 소지가 있고 금액도 크고 또 이제 업무 시간에 거래했다는 보도도 있다라는 네. 게 이제 민주당의 주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금액은 수천만 원 정도, 한 3천에서 5천 정도 되는 정도의 금액인 것 같은데 우리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봤을 때 김남국 의원이 했던 수십억의 투기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투기성 성격의 금액은 아니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게 된다면 네. 장관 재직 중에 혹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상임위에 활동을 하거나는 그 중간에 코인 투기 투자를 했다면 그거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국회의원 전체에 대해서 지금 코인을 누가 얼만큼 했는지 전수조사하자고 해서 네. 일부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건데 더 정확하게 코인을 얼마 갖고 있었냐 투자했냐가 아니라 이걸 넘어서서 국회의원 의정활동 기간 동안에 네. 코인 투자를 한 게 있냐 없냐에 대한 일들을 더 집중해야 되거든요. 네. 이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기록들 뒤져보면은 정말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네. 그런 황당한 일을 했는지 아닌지가 결정날 것이고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것 없이 내로남불하지 않고 똑같은 잣대로 국민적 눈높이에 네. 맞춰서 네.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렇군요. 근데 또 국민의힘이 가상자산 신고 내용을 공개한 윤리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뭐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명목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세히? 그 정보를 개인정보를 다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갖다가 무차별로 공개했다는 것인데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고발을 하겠다, 했다가 아니라 하기로 하겠다. 했다라는 뉴스 보도를 봤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아직 최종 결정이 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니고? 그렇군요. 그래서 네. 뭐 저희가 녹화돼서 나중에 방영됐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제가 오늘까지 확인한 상황에서는 아직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아닌 상태였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정치펀치 저희가 새로운 네. 코너인데요. 정치권의 잘못된 관행이나 인사에 대해서 아, 펀치를 예. 한번 시원하게. 날려주십시오. 어퍼컷 한번 날리면 되나요? 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정치 펀치 한 방 날리겠습니다.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했으면 깔끔하게 내려놓으면 될 일이지 이런저런 말장난하면서 핑계대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 복잡하지 않습니까? 무슨 김영 투표는 이런 말장난 꼼수를 일관하지 않고 본인이 약속했던 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정치펀치! 좋습니다. 네, 오늘은 김병민 최고위원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시원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